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건축 현장에 가서 굉장히 그 설레임을 느꼈어요. 어느 좋은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면 돈을 모아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그 공간을 경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단식의 그 주거 공간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색해 했었죠. 건축가라는 직업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좀 많이 여행하려고 하고 몸에 바람을 넣는 순간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공간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 공간이라는 거는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을 하는 역할인데 유이와의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해 나가는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건축가 이타미준이 저희 선친이시고요. 이타미준은 펜네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귀화를 안 하셨고 한국 본명은 동력동자의 룡력자십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최초의 여권에서부터 마지막 여권까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일본에서 본명으로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유동룡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차별과 이지매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길래 귀화도 못하게 하고 내 고국 한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오사카에 있는 이타미 공항을 통해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시고 여행하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를 당해버리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시죠.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공가, 한국의 건축가 문화, 한국의 건축가 예술, 여긴 없지만 이조민화 이런 책들을 줄줄이 내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한국의 정통 건축에 대한 도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손수 사진 찍고 실측해서 평면으로 만들고 인면화시키고 단면도 만들어보고 디테일 그려보고 그러면서 신체로부터 완전히 한국의 건축에 대한 부분을 흡수를 하십니다. 체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타미준이라는 건축가가 일본에서 나와서 자라서 그 생활을 하신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한국성을 잘 나타낼 수 있지? 라고 하는 배경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 강연을 와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입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거는 별개로 존경하는 건축가입니다. 결국에는 건축가로서의 유이와는 건축가 이타미준이 70이 넘으니까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뭔지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듯이 유이와는 유이와 나름대로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매일매일 나만의 어떤 그 단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여정을 저는 지금 항해 중인 거거든요. 언젠가는 세팅이 되겠죠. 제가 항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나의 정신적 교감, 그리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소천하신 지 이미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나의 스승 이타미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요. 리마인드를 해봐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는 시대가 다르지만 나는 나만의 시대에 맞는 해석을 그리고 유이와라는 저만의 감각, 길러진 미의식이 가미가 된 아웃풋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정신적 기반, 철학적 기반이 되는 뿌리를 찾는 과정은 너무나 필요하다. 이건 이타미준의 데뷔 작품이에요. 첫 번째 먹이집 시리즈인데 이 작품이 완전 센세이션했어요. 그 구마겐고 선생님이 이 먹이집 작품을 상정건축이라는 잡지에서 보시고 쇼크를 먹었다고 그래요. 왜 쇼크를 먹었을까?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본 도쿄의 7, 80년대는 버블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우후죽순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마구마구 세워질 때였었습니다. 이 먹이집을 만들면서 온통 다 먹색이거든요. 근데 벽은 패브릭 천이에요. 거친 패브릭 천. 그리고 천정은 우드 패널, 먹색을 입힌. 그리고 바닥은 전석.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간 고미술들을 벽이랑 가구화시키죠. 벽에 이제 인베디드 시키기도 하고 가구화시키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소리와 재료에 따라서 많은 울림과 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소재의 물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고국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습니다. 온양민속박물관. 너무나 로우코스트의 그 공사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을 하겠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예산을 갖고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건축가로서의 욕심이 있잖아요. 나의 철학을 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 땅에서 나오는 흙을 파십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대지는 흙이라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소장과 함께 그 땅에서 나온 흙을 파서 그 지금 가면 그 이 벽돌 굽는 프레스 기계가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목도 한켠에 한 장 한 장 프레스 기계에 현장에 상주하시면서 찍어서 초벌 상태의 그 벽돌을 구축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외부의 모습이고요. 아산지대잖아요. 온양에서 충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서부터 모티브를 가져와서 형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배의 모습 같기도 하죠. 지금도 이 인테리어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고요. 그 지역의 문화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하여 컨텍스트를 현재로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현대의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 시간적인 두께가 없는 현재란 시제에만 머물 뿐 정착하기 힘들다. 80년대 후반에 각인의 탑이라고 본인의 아뜰리에를 만들면서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2층밖에 팔 수는 없는 그런 그 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아뜰리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석재상을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듯하게 잘 잘려진 돌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들은 버리거든요. 그 자투리 돌이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이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화강석이 가지고 있는 이 물성, 이 따뜻함과 이 단단함의 이 물성을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건물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피라미드 모양의 형태를 두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저 조각은 이사무 노구치의 그 제자이기도 하신데, 이 땅에서부터 기운을 하늘로 끌어올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핸들 역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 건축에서 조형의 순수성을 획득하려면 작가는 그 토지의 정통의 뿌리를 두고 문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추출해야만 하며 강인한 염원을 담은 조형 감각과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경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먹의집을 통해서 각인의 탑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에 이 시대 정신을 경비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회에 그리고 건축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석채의 교회는 홋카이도에 있어요. 이타미준 건축가는 여기 있는 조명, 가구, 본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들이라든지 조명은 손수 디자인을 대부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그 생각이 바뀌셨는데 당연히 가구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물론 건축도 할 수, 물론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전문가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의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경계라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건축가야. 그래서 뭐 건물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 건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환경 중에 하나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퍼스펙티브로 건축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이때 예의 건축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인사를 할 때 90도 인사를 하잖아요. 건축도 들어갈 때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해서 90도 인사하듯이 또 한번 꺾이고 또 90도 인사하듯이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의 건축이라는 말을 이 홋카이도의 석채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도 하시죠. M빌딩입니다. 이 M빌딩은 92년도에 버블 시기가 거의 끝나고 이제 막 벅싹 주저앉고 있을 때였어요. 90년도에 M빌딩을 의뢰를 받았을 때 건축주를 설득을 하죠. 이 아카사카의 이 길에 자연을 가져옵시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92년도에 준공하고 그 아사히 신문의 일면에 나왔었어요. 동경 한복판에 자연이 오다라는 꼭지였어요.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훌륭한 건축가는 훌륭한 건축주가 있어야 훌륭한 건축가도 또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1, 2층이 제일 그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셉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3층까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들어가야지만 이제 그 근생 그 상점을 들어갈 수 있는 길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셉을 받아주신 거죠.
근대 건축 합리주의와 기능제일의 발상에 사로잡혀 멋도 없고 무표정하게 인간의 접근을 막는 현대 건축. 오늘날 우리의 건축은 이런 건축물의 물리학 공세에 밀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노인처럼 보인다. 버블 시대에 지어진 20, 30년 된 건물들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짊어진 노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표현할 시대 정신마저 잃은 현대 건축을 구성하는 건축 언어조차 애매하고 뒤죽박죽인 지금의 상황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표현할 주제의 상실이자 사랑으로 자라나는 부드러움의 상실이 아니겠는가? 엠빌딩을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컨텍스트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로서의 건축을 했을 때만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30, 4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더라도 그거는 현재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호텔이죠. 이 포도호텔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면 얼마나 코미디겠어요. 그쵸? 이게 홋카이도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눈을 못 이기고 주저앉겠죠. 건축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겠죠. 포도호텔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여기밖에 있을 수밖에, 여기밖에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주변에 낮은 오름, 그리고 제주의 그 오랜 정통 민가 초가를 보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을 갖고 있어요. 왜? 바람에 순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이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하여 컨텍스트를 현재로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현대의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실로 국제적이며 보편적인 세계에서 독창성이란 오리지널리티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서 생성된 사상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결론은 지역에 내재하고 그 풍토에 존재하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현대로 있는 구조를 채워나고 사랑으로 길러나가는 정신만이 지역과 현대 건축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좀 더 소재의 물성에 집착을 하셨다면 2000년도를 지나면서 조금 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세요. 그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게 매개체로서의 건축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인간이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을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체가 수풍석 미술관,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개의 미술관입니다. 건축주분이 비오토피아라는 분양을 위한 타운하우스를 분양하기에 앞서서 이 타운하우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미술관을 좀 단지에 짓고 싶은데 미술관을 짓자고 하니 시큐리티도 걱정이 되고 사람도 뽑아 직원도 관리도 해야 되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즉석에서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관리가 필요 없는 미술관을 지읍시다. 자연을 콜렉션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수, 풍, 석 이 세 개의 미술관을 짓자라는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탄생한 게 수풍석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하늘을 물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이 타원형의 계급으로 뚫었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이시는 이 복도 역할을 하는 부분은 하늘에서 봤을 때 물을 액자화한 거예요. 프레이밍.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물을 액자화시킨 겁니다. 프레이밍한 겁니다. 그래서 물미술관, 수미술관이죠. 그리고 이거는 풍미술관.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의 그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 인면이 호를 이루고 있잖아요. 바람을 의인화시켜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건물을 조각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로브와 로와 나무와 나무 사이에 12mm의 틈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주도가 바람이 많기 때문에 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그냥 악기가 됩니다. 바람의 악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 다크한 그레이를 칠해져 있고 조명도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잠깐 동공이 열리는 동안만큼은 바람의 촉각과 청각의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미술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성미술관인데 그 돌이 주인공인데 왜 이렇게 금속이 대부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돌이라는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연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마치 연극 무대를 위로 따진다면 주인공이 돌이고 연극 무대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게 이 금속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돌이 그래서 얘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햇빛을 작품에 이용하신 예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방주의 교회, 이게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타미 준의 유작이나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말기암이라는 걸 알기도 전에, 당뇨병이 악화되기 전에 정말 가장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하늘의 교회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변화무쌍한 제주의 하늘을 건축에 투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이 지붕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징크 마감이 섞여 있어요. 유광의 그레이, 밤무광의 그레이, 그리고 무광의 다크 그레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맑은 날에 가서 보면 마치 물고기 비늘이 반짝거리는 듯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마치 바다의 윤술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천창은 마치 물고기가 입을 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천창이 있는 곳이 입이에요. 입의 모습이고 그 저기를 통해서 그 내부에 빛이 유입이 되죠.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창이 있는데 이 창이 밀어서 열리는 창인데 마치 배가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향해 가는 모습이고요. 건축주가 단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제발 건물 위에 십자가만 세워다오. 그거를 끝까지 안 해주시다가 타협하신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트럭처를 드러내신 거죠. 이 말은 저희 아버지께서 2011년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4월에 작가 이우환 선생님하고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한 그 인터뷰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남기신 그 어떤 마지막 메시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풍토 경치 지역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본질을 뽑아내고 건축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경치와 건축이 대립해도 좋고 조화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발생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시고 이제 소천하십니다. 생전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죽으면 몇 번째 서랍을 열어보도록 하여라. 가서 이제 서랍을 열어봤더니 있더라고요, 진짜.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을 만들어라. 이타미준 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내 딸 유이화한테 있다. 이게 유언이에요. 아니 그러면 좀 텐저블한 유선을 좀 같이 주든지. 근데 여하튼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년도에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주도에 있는 유동용 미술관입니다. 개관한 지 2년 차고요. 그리고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을 알리기 위해서는 미래의 어린이들한테 이 철학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미래까지 이타미준 철학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해서 이타미준 클래스를 만들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타미준 어린이 마스터 클래스가 유네스코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터코스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언젠가는 크면은 그래도 자연을 소재로 이런 이타미준의 철학을 베이스로 이 수업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들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기념관으로 안 하고 미술관으로 한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시대성을 얘기를 하시고 시대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현재성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게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현재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미술관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서부터 중견 작가들까지 같이 이타미준의 지금 현재 이 손이 따뜻한 예술가들이 어쩌면 유동용 미술관의 첫 전시나 다름없는 거죠. 이타미준의 컨셉을 공유해서 지금 6인의 작가들이 같이 그룹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손이 따뜻한 예술가들이라는 그 아버지의 에세이의 제목을 따와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현재와 같이 시대성을 가지면서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술관으로 정식으로 등록했고요. 21년도에 개소를 해서 제가 이제 23년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건축가 유이화가 멘토였자 스승인 이타미준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작업들을 하는가까지 제가 짧지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